필라테스 마케팅 블로그 효과가 뛰어난 이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필라테스 스튜디오 운영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바로 블로그 마케팅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즘 거리 걷다 보면 한 건물에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두세 곳씩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제가 5년간 필라테스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해오면서 느낀 건데요.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신규 회원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회원 유지가 스튜디오 수익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회원 유지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스튜디오의 마케팅 전략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기존 마케팅 방식의 한계. 먼저 많은 스튜디오에서 시도하는 일반적인 마케팅 방식들의 한계 전부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나본 많은 필라테스 대표님들, 어떤 마케팅에 가장 많은 비용을 쓰고 계실까요? 네, 주로 SNS 광고, 할인 프로모션, 전단지 이런 것들이죠. 첫 등록 50% 할인, 친구 추천 시 무료 체험권. 이런 프로모션들이 단기적인 회원 유치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할인으로 유입된 회원의 약 65-70%는 정상 가격으로 전환된 후 3개월 이내에 이탈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회원들은 주로 가격에 민감한 분들이라 할인이 끝나면 또 다른 할인 혜택을 찾아 떠나기 쉽거든요. 또 대부분의 필라테스 회원님들이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그만두시는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생각보다 변화가 빨리 안 보여서요. 필라테스가 정확히 뭔지, 어떤 원리로 효과가 있는지 잘 몰라서요. 동기부여가 떨어져서요. 이런 대답이 가장 많았어요. 여러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블로그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마케팅의 실질적 효과. 블로그는 필라테스 회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선생님 역할을 해줘요. 수업 시간 외에도 필라테스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죠. 실제로 블로그를 통해 필라테스의 원리와 효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배운 회원들은 그렇지 않은 회원보다 운동 지속률이 약 30% 더 높다고 해요. 놀랍지 않나요? 제가 여러 스튜디오와 함께 일하면서 블로그 마케팅을 도입한 후 회원 유지율 변화를 추적해봤는데요. 블로그를 활발하게 운영한 스튜디오들은 평균적으로 회원 유지율이 15-20% 상승했어요. 그럼 어떤 블로그 콘텐츠가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다음 4가지 유형의 콘텐츠가 특히 반응이 좋았어요. 필라테스 동작의 원리와 신체적 이점 설명하기. 롤다운 동작이 복부 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해주는 콘텐츠는 회원들의 이해도를 높여줘요. 자세 교정 실수와 해결법에 대한 팁. 필라테스 초보자가 자주 하는 5가지 실수와 같은 콘텐츠는 실용적이고 바로 적용할 수 있어서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 변화 사례 공유하기. 실제 회원들의 경험담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물론 동의를 받고 공유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필라테스와 다른 운동의 차별점 설명하기. 요가와 필라테스 무엇이 다를까? 와 같은 비교 콘텐츠도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이미 수업에서 회원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을 조금만 정리하면 되니까요. 성공적인 블로그 마케팅 전략. 자, 이제 어떻게 블로그를 시작하고 운영할지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전략 1. 전문성과 감성의 균형 맞추기. 필라테스는 전문적인 분야이지만 너무 어려운 용어만 사용하면 독자들이 지루해할 수 있어요. 반대로 감성적인 내용만 있으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예를 들어 횡격막 호흡이 복행근의 활성화를 촉진한다라고 딱딱하게 쓰기보다는 숨을 깊게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듯 옆구리까지 확장되는 호흡법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코르셋을 활성화시켜요처럼 쉽고 친근하게 풀어서 설명하는 게 좋아요. 전략 2. 정기적인 콘텐츠 업데이트하기. 블로그는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한 달에 최소 4-8개의 글을 올리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콘텐츠 계획표를 미리 만들어두면 훨씬 수월해요. 매주 월요일 필라테스 기초 동작 원리. 매주 수요일 회원 인터뷰나 사례. 격주 금요일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기. 이렇게 주제를 미리 정해두면 오늘은 뭘 써야 하지? 하는 고민을 줄일 수 있어요. 전략 3. 회원들의 궁금증 해소하기. 여러분, 회원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들은 블로그 콘텐츠의 보물창고예요. 처음 필라테스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변화가 언제부터 나타날까? 같은 질문들에 자세히 답변하는 FAQ 시리즈는 항상 인기가 많아요. 질문을 모으는 방법은 다양해요. 수업 전후로 기록해두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질문 스티커 활용하기 또는 간단한 설문조사를 해보세요. 전략 4. 시각적 요소 활용하기.
글만 있는 블로그는 금방 지루해져요. 특히 필라테스처럼 동작이 중요한 분야에서는 시각 자료가 필수죠. 동작 사진, 비포 앤드 애프터 이미지, 인포그래픽 등을 적극 활용하세요. 단 일관된 스타일로 촬영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화살표나 동그라미로 표시해주면 더 효과적이에요. 실제 성공 사례. 제가 함께 일했던 몇몇 스튜디오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드릴게요. 사례 1. 강남 필라테스 스튜디오 A. 서울 강남의 한 중소규모 스튜디오는 블로그 마케팅 전에 월 평균 10명의 회원이 이탈했어요. 그런데 강남 직장인을 위한 거북목 개선 필라테스, 강남역 인근 점심시간 활용법 같은 지역 특화 콘텐츠를 6개월간 꾸준히 올린 후 이탈률이 60%나 감소했어요. 주목할 점은 이 스튜디오가 특별히 지역 키워드를 활용해 타겟층을 정확히 겨냥했다는 거예요. 사례 2. 임산부 특화 스튜디오 B. 경기도의 한 스튜디오는 임산부와 산후 회복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임신 주차별 안전한 필라테스 동작, 산후 회복에 도움이 되는 골반 운동 같은 전문적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올렸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3개월 만에 임산부와 출산 후 회원의 유입이 150% 증가했고, 이들의 평균 등록 기간은 일반 회원보다 2배 이상 길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특정 타겟층에 맞춘 전문적인 콘텐츠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회원 유지율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 이제 블로그를 통해 회원 유지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회원 전용 콘텐츠 제공하기. 제 경험상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회원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회원들만 볼 수 있는 심화, 동작 가이드나 집에서 할 수 있는 보조 운동법을 블로그에 비공개로 올려두고 회원들에게만 접근 권한을 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회원들은 우리 스튜디오는 수업 외에도 이런 특별한 케어를 해준다고 느끼게 돼요. 실제로 이런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스튜디오의 회원 만족도는 평균 25% 더 높았어요. 커뮤니티 형성하기. 블로그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댓글 기능을 활성화하고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과 질문을 공유하도록 유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글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필라테스 동작이 가장 어려운가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댓글을 달아준 분들 중 한 명에게 소소한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도 좋은 방법이에요. 활발한 커뮤니티가 형성된 스튜디오의 회원들은 평균 재등록률이 40%나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단계별 교육으로 기대치 관리하기. 많은 회원들이 빠른 변화를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그만두곤 해요. 블로그를 통해 필라테스의 변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면 회원들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14주 신체 인식과 기본 원리 학습 단계, 58주 기초 근력 형성과 동작 정확도 향상 단계, 912주 움직임의 흐름과 연결성 발달 단계. 진지하게 이런 정보를 통해 회원들은 지금은 2단계 있구나, 조금만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게 되죠. 블로그 시작하기 위한 실질적인 단계. 자, 이제 실제로 블로그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단계별로 알려드릴게요. 1단계 플랫폼 선택하기. 블로그 플랫폼은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워드프레스 등 다양한데요. 필라테스 스튜디오라면 검색 노출과 접근성 측면에서 네이버 블로그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다만 디자인을 더 자유롭게 하고 싶으시다면 티스토리나 워드프레스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 2단계 콘텐츠 계획 수립하기. 효과적인 블로그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해요. 먼저 카테고리를 설정해 보세요. 필라테스 기초 지식, 동작 가이드, 회원, 스토리, 자주 묻는 질문, 스튜디오 소식,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하는 키워드를 조사해 콘텐츠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나 구글 키워드 플래너 같은 도구를 활용해 보세요. 3단계 매력적인 콘텐츠 작성하기. 블로그 글을 쓸 때는 몇 가지 팁이 있어요. 첫째, 강력한 제목을 작성하세요. 필라테스를 꾸준히 하면 좋습니다 보다는 8주 필라테스로 달라진 허리 라인, 회원들의 생생 후기처럼 구체적이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제목이 좋아요. 둘째, 스캔하기 쉬운 구조로 작성하세요. 대부분의 독자는 글을 전부 읽기보다 훑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소제목, 굵은 글씨, 번호 매기기, 짧은 단락 등을 활용하면 좋아요. 셋째, 전문 용어는 반드시 쉽게 풀어 써주세요. 모든 회원이 전문 용어를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필라테스 스튜디오에서 블로그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필라테스 마케팅은 단기적인 회원 유치보다 장기적인 관계 구축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블로그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알리고 회원들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며 궁극적으로는 회원 유지율을 높이는 중요한 도구예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짧은 글이라도 꾸준히 올리는 것이 한 번에 많은 글을 올리고 중단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필라테스 스튜디오가 블로그를 통해 더 많은 장기 회원을 확보하고 진정한 필라테스의 가치를 널리 알리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는 필라테스 SNS 마케팅 전략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